안녕하세요. 주스TV의 주스입니다. 어느덧 제 채널에 구독자가 7명이 됐습니다. 럭키 세븐인데 사실 제 개인적인 혼자만 보는 매매 일지에 장이 될까봐 조금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7분 정도라도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최대한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종목 분석 캐스텍 코리아입니다. 앞에 세 종목과 다르게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종목 분석을 해볼 생각인데요. 주식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세력입니다. 차트, 재무제표, 그 종목이 업종, 그리고 장래성 이런 거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모든 종목에는 주포 또는 세력이 무조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세력이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을 때 매집을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는 거래량과 차트 모양에서 흔적을 어쩔 수 없이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좀 찾아보는 연습하던 도중에 캐스텍 코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캐스텍 코리아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캐스텍 코리아에 있는 세력은 약간 이제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캐스텍 코리아의 일봉입니다.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상장이 되었고요. 한 5월경에 상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5월 27일쯤에 상장이 되었는데 처음 상장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심을 받죠. 그래서 한동안은 보시면은 거래량도 높았었고 점점 죽어가는 추세지만 계속 차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사실상 세력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죠. 세력도 당연히 들어와 있겠지만 개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거래량이 딱 죽은 시점 한 요정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죽은 시점이 제가 봤을 때 한 요쯤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급등 나온 요 이전 시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점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뿔처럼 솟아난 곳, 여기도 미세하게 하나 지금 솟아가 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세력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그냥 우하향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때도 세력이 매집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흔적이 안 남죠, 이때는. 근데 어느 날 올라가다가 이때 보면은 갑자기 거래량이 살짝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쫙 뺏는 흔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평단가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격이 갑자기 튀어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흔적이 남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살짝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올라가서 쭉 이제 내려먹는 거죠. 이때도 이제 개미가 뭔가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그 호가창 같은 것들을 막 흔들어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주목을 이끌어서 개미들이 붙도록 해서 살짝 띄운 다음에 다시 매집하면서 내리는 그런 흔적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남아 있었던 거고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예전에는 보통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흔적들을 개미들이 너무 잘 발견해서 그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을 같이 잘 빼먹으니까 요즘에는 우하향 하면서 매집하기도 하고 우상향을 시키면서 매집하기도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우하향으로 매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집을 하고 또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상 띄워놓고 세력들이 내려놓은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온 거면은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잘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급 떨어지는 이런 차트 모양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평단가는 얼마 정도가 될까? 요 위에서부터 매집을 하고 내려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요 처음에 3개 나온 뿔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여기서부터 매집을 해서 요 뿔의 상단 부분,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상단 부분 아래로 1차적으로 평단가를 낮춘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을 빼면서 매집을 했죠. 요 아래쪽까지 빼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요 타고 내려오는 가격대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 요 중간쯤까지는 매집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끝에서 또 이제 두 번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900원 선 정도의 매집을 평단가를 맞추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호를 주고 이제 한번 해먹는 거죠. 근데 보통 세력들이 해먹을 때 약간 좀 잘 터는 세력들 뜻이 잘 터는 세력이 있고 좀 못 터는 세력들이 있는데, 잘 해먹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배는 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는 세력들은 5배, 뭐 그 이상도 해먹는 세력들이 많은데, 제가 추측하는 이 평단가에서 이 세력이 해먹은 걸 생각하면은 한 60% 정도? 다만 이 구간에서 특히 여기가 제가 세력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정확하게 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해먹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0%보다는 더 해먹었겠지만, 제대로 못 해먹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돈이 좀 모자란 세력이라서 이제 매집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매집할 돈이 없어서 급하게 이제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60%밖에 못 해먹은 건지는 뭐 저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게 한번 저는 해먹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냥 제 생각인데,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다 털어내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세력들도 이게 작업을 하다가 자기들이 매집했는 거를 다 털고 나오면 좋지만 다 못 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보통 패턴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든 호재를 한번 띄운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이 그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호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띄우고 돈을 좀 더 넣어서 차트를 확 띄우고 이제 한 번에 그냥 시장가로 있는 걸 다 털어버리는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 순간부터 다시 매집을 들어갑니다.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세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시 매집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까지는 최대한 한번 터는 데까지 털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가서 볼게요. 보면은 보통 매집이 그 세력들이 털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장시간 횡보가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또 매집 흔적이 나왔고요. 여기서 또 나왔고요. 그리고 한동안 우하향하면서 매집을 하더니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요 박스권에서 1차 매집을 했다고 하면은 한 평단가는 한 요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과 위쪽 살짝 걸치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매집을 이어가죠. 그러면 또 여기까지 왔을 때 또 뭐 평단가가 어느 정도 낮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코비드 때문에 폭락했을 때, 이때도 아마 매집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고민은 하고 쉽게 접근은 못했지만, 위에서 못 해먹었던 그 수량들을 평균 단가를 낮추기 좋은 기회이긴 했기 때문에 이때 제가 봤을 때 매집을 좀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고, 그 뒤에 이런 뿔 같은 거 나오는 것들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요것도 아마 매집의 흔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2차적으로 매집을 할 때는 아마 요 정도 선에는 가격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력들이 맞춰놓은 평단가 가격 근처에 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 한번 시험 삼아서 약간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력이 더 가격을 뺀다면은 저도 그 가격에 맞춰서 조금씩 더 사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고 한다면 그 평단가가 어디쯤인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평단가가 여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 언젠가는 반등을 시킬 거예요. 요번에도 저는 이거를 매집 흔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집해 놓고 저가에 그냥 다 털고 나가는 세력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호재를 터트리든 테마로 엮든지 한 번은 터트릴 때 같이 그 흐름을 타고 가서 위에서 털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력 같은 경우에는 좀 못해 먹는 세력이기 때문에 50%에서 2배 사이를 먹고 나와 볼 예정입니다. 금액은 작을 겁니다. 그냥 퍼센트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있는 종목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상패 위험 있는 종목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캐스텍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면 좋겠죠.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종목은 뭐 자동차 부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매년 매출액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감소를 했고 2019년도는 적자는 들어갔어요. 근데 4년 이상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이 되고 5년째도 적자가 되면 상패가 되잖아요. 아직 2020년까지 포함해서 4년이 더 남았거든요. 그전에는 충분히 뭔가 작전을 걸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캐스텍 코리아는 여기 자동차 부품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은 여러 자동차 회사와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쪽들하고 다 거래가 지금 있고요. 주로 뭐 모타나 자동차 부품, 중장비 부품, 컴프레셔 특히 테마로 엮으려고 하면은 이런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2차 전지가 뭔가 활성화됐을 때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금형 부품들이 제가 사실상 어디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구동기기하고 관련 있는 내연기관하고 관계 있는 부품이면은 전기차가 활성화될 때 같이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냥 일반 차체나 아니면은 뭐 기아 변속 이런 부품 아니면은 기타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면은 자동차가 다시 전기 자동차로 활성화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성장 가능성도 이제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테마로 엮어서 띄우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가 있다면은 그게 호재가 있으면서 갑자기 차트가 이전에 봤는 장면처럼 갑자기 확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매도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은 말 그대로 시나리오 쓰고 앉아있죠. 하지만 주식에서 꼭 해야 되는 공부 중에 하나가 세력과 관련된 공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에 관해서는 모든 투자자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작업을 치고 있는 그 세력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결국 내가 시나리오 쓰고 평단가를 추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갔다가 언제쯤 띄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먹고 나오는 이제 결국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이 종목을 보고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다른 차트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런 흔적들이 있는 차트들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